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저한테는 자식이 둘이 있어요. 자, 한 명은 되게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나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를 합니다. 칭찬도 되게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근황도 저한테 잘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공중보건이 그렇습니다. 그죠? 자, 또 한 아이는 되게 무뚝뚝하게 생겼어요. 표정도 없고요. 대단히 험악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싫어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때는 아예 관심도 없어. 그 아이가 누구냐면 보건행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애미 된 저로서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보건행정이 굉장히 착하거든요. 그리고 믿음직스럽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보건행정 엄청 싫어하세요. 그리고 어렵다 그러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한번 알면 진짜 오래가는 아이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실력이 이게 흔들리지 않는 아이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보건행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보건행정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링크핀 조직이라고 들어는 보셨죠? 링크핀 조직, 이런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위 조직에서는 부하이지만 밑에 조직에서는 나름대로 리더다.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아래 조직하고 위 조직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이걸 우리 링크핀 조직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살짝만 눕혀놓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겁니다. 자, 여기는 보건이라는 쪽이 있고요. 여기는 행정이라는 쪽이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연결하는 게 보건행정. 결국 우리야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우리는 보건행정 공부하려면 보건도 알아야 되고 일반 행정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공이라면 괜찮아. 보건은 아닌 거니까 행정만 하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는 전공이 아니신 분이 꽤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건도 모르고 행정도 몰라요. 그래서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건 쪽에서 볼 때는 보건행정은 얼굴도 못생기고 무뚝뚝하고 재미도 없어. 그러나 일반 행정하는 애들이 보면은 보건행정체 왜 저래? 실력도 없고 어디서 행정한다고 저러는 거야? 라고 무시를 당하기 쉬운 게 요 보건행정. 그렇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건과 행정을 연결시키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보건소에서 7급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10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엔 저도 행정을 했었는데 맨날 그 일반 행정, 결국 구청에서 회의하라고 오라고 그래요. 이만한 수첩을 들고 가요. 일반 행정하는 애들은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게 일부러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할 때 맨날 어려운 말만 해요. 그래서 분명히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듣지를 못해. 못 들었던 얘기야. 그럼 저는 일일이 그걸 다 썼어요. 말던 다 썼는데 어느 날 하루 그 일반 행정하는 아이가 우연찮게 제 노트를 본 거예요. 그들이 코가 막 배꼽을 잡고 웃더니 이런 것도 썼어? 바보 아니야? 그래서 막 그게 크게 웃는 거예요. 저 너무너무 화가 나가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석사 보건행정을 제가 한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갔고. 그래서 보건행정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보건소에 근무하시면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보건행정 끈을 놓지 말아라고 하는 게 이런 사실이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연애를 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낯선 남자, 낯선 여자를 딱 만났을 때, 자, 처음 만났을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사고방식이 이상한데? 예, 처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르고 자꾸 만나고 하면 어느새, 다 모든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결국 처음 만났을 때 반복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돼. 그래서 이런 거 똑같이 보건행정도 반복을 해야 된다. 예, 반복을 해야만이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반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귀가 막 지겨울 정도로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하루에 3강을 해요. 3강을 하는데 한 번 1시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을 쉴 겁니다. 1시간 하고 끝날 때쯤에 자, 우리 책에 보시면 50쪽이 있을 거예요. 50쪽에 자, 새 책이 돼서 예전 책 갖고 계신 분은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얼추 맞을 것 같아요. 55쪽이네. 55쪽에 보시면 파이널 테스트라고 해서 실력 점검 문제, 일명 제가 가로놓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수업하고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요거를 할 거예요. 이건 요거는 1시간 내내 배웠던 거를 꼭 중요한 단어들을 외워야 된다. 그래서 가로놓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합격수기에 보니까 한 분은 요걸 아예 복사를 하셨대요. 복사를 해서 여기에 필요한 거 더 쓰고 그다음에 이걸 갖고 계속 외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분은 시험장까지도 갖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려운 단어를 중점적으로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많이 활용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수업이 끝나면 그 일주일 분량, 다음 주에 한번 또 만나잖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이게 일주일 분량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일주일로 나눠서 이걸 매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오늘은 예를 들어 14쪽을 공부했어. 그럼 오늘은 2쪽씩, 일주일이면 이거 뭐 14쪽이 되는구나. 그 오늘 2쪽, 내일 2쪽. 이게 아니라, 자, 오늘은 2쪽 들어갑니다. 내일은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4쪽.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다시 처음부터 6쪽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다 지나고 나면 맨 앞에는 딱 찔러도 뭐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서 그래서 오시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쪽지 시험을 갖고 올 겁니다. 오늘은 유의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쪽지 시험을 갖고 올 거고요. 거기에 이제 20문제 정도 있을 거고 제가 요번에는 낯선 단어를 아예 가르치기 위해서 또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을 보지 않은 채로 그 답을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월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론이 끝났으니까 이제 싫다. 그게 아니라 이론이 끝나면 제가 마지막 날 또 제시하겠습니다. 메일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모든 이론이 끝났을 때 메일링을 하는 건데, 자, 그 다음 카페에 가시면 거기 게시판에 제가 올린 10개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10개 문제를 제 개인 메일로 답을 써서 보내주시는 거야. 1번의 답은 몇 번, 2번의 답은 몇 번. 그래서 답을 보내주시면 제가 설명 없습니다. 몇 번 틀렸습니다. 몇 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딱 해서 보낼 겁니다. 자, 그러면